그렇다면 모의거래 업체는 어떨까요? 이 업체는 실제로 주문이 나가지 않으며 오로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투자자가 잃은 금액이 이들의 수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외 선물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실제 해외 선물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대여계좌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직접 거래해 보신 분들께서는 대여계좌 업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일반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용어일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대여계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업체의 운영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대여계좌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계좌란 말 그대로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여해준다는 계좌는 증거금이 만땅으로 차있는 선물 계좌인 것이죠. 저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정상적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하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 계좌에 입금을 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한 계약당의 가치가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웬만한 계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 한 계약만 진입한 후 하락했을 시 추가 매수와 같은 대응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해외 선물 거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최소 5,000만원이라는 금액 정도는 필요합니다. 두 번의 추매와 그 추매를 실패했을 시 버틸 자금까지 생각해서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또 증권사를 통한 거래도 약 10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그 정도 레버리지에는 성이 차지 않았고 더 극한의 레버리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해외 선물 대여계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 업체는 실제의 20에서 30분의 1의 증거금으로 계약을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업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충분하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람과 증거금이 부족하지만 해외 선물을 거래하고 싶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여계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증권사를 통한 거래에서는 약 1,000만원의 증거금을 보유해야만 거래할 수 있던 해외 선물을 대여계좌 업체를 통해 30에서 50만원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약 200에서 30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해외 선물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운 좋게 잘 맞추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겠죠. 하지만 베팅한 방향과 반대가 되는 순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특히 200배에서 300배의 레버리지를 가졌다는 것은 요동치는 시장에서 순간의 변동만으로도 바로 로스컷이 날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후에 급반등을 하더라도 이미 로스컷이 나간 이후이기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해외 선물 대여계좌 업체가 딱히 잘못한 점은 없어 보이죠?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탄생을 하는 업체이고, 그 위험성이 높던 낮던 모든 투자는 투자자들이 짊어지는 문제이기에 이를 중개해주는 업체는 그저 하이 리스크의 투자 상품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기의 길로 이끈 도덕적인 책임 정도만 가질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여계좌 업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실거래 업체와 모의거래 업체입니다. 실거래 업체는 말 그대로 실제로 주문이 나가서 거래가 되고 그 거래를 중개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이고, 모의거래 업체는 실제 매매 주문이 나가지 않고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해 드릴 것이지만 두 가지 업체 모두 현재 불법인 상황이나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실거래 업체가 조금은 더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실거래와 모의거래를 구분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업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거래가 나가는 업체입니다. 애초에 대여계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모습의 업체인 것이죠.
대여계좌 업체는 투자자의 이익과 손실에 관심이 없고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진행하였을 때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모의거래 업체는 어떨까요? 이 업체는 실제로 주문이 나가지 않으며 오로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투자자가 잃은 금액이 이들의 수익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실거래 업체는 투자자가 매수한 선물의 가격이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업체의 수익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니까요. 하지만 모의 투자 업체는 실제 거래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로스컷을 내버리며 수익이 되고 폭등을 하면 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투자자를 블락 처리에 먹튀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대여계좌 자체가 불법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대여계좌 업체들은 자신의 업체를 이용할 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제공되는 정보 중에는 리딩방도 있는데요. 저도 몇몇 리딩 업체 카톡방에서 꽤 오랜 기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리딩방 사장은 거의 손실을 보지 않더라고요. 실제 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이 그 방송을 보게 된다면 엄청난 능력자라 생각을 하곤 새로운 투자자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은 마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들은 실거래 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고 모의 투자로 거래를 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실제 거래를 진행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리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루 리딩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리딩을 할 겨를이 있을까요? 모의 투자로 객관적인 시점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보다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고 언제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리딩을 누군가가 따라했다?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구조상 리딩 방장은 우리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 잃게 됩니다. 자잘한 익절 몇 번 시켜주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자금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시점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리딩 방장은 추매를 시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얕은 지식으로 지금은 추매를 할 위치가 아닌 것 같다라는 본능적인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도 추매를 시킵니다. 리딩 방장과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로스컷이 나게 됩니다. 이전까지 얼마를 벌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 몇 번만 추매를 시키면 그대로 전액 로스컷이 나버리니 업체에 입금한 돈은 있지만 출금한 돈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녀석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실거래 업체들은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먹튀는 앞서 말한 모의투자 업체들만 할 수 있을까요? 실거래 업체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먹튀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실거래 업체와 모의거래 업체는 명확하게 너는 실거래 업체, 너는 모의거래 업체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계좌를 바꾸죠. 처음 가입한 직후에는 거의 100%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계좌가 실거래 계좌인지 모의거래 계좌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거래 계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간 이 투자자의 실력을 확인하고 만약 수익을 잘 내지 못한다면 모의거래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잃게 되는 돈은 모두 업체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본질에서 벗어나 실거래냐 모의투자냐와 같은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계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입니다. 실거래 업체든 모의투자 업체든 모두 불법입니다. 실거래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의투자는 도박장 개설로 분류가 되어 위법 판결이 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도 그렇고 어떤 판결문을 가져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합법이다 라는 소리를 하며 홍보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올바른 죄명으로 다시 기소를 하라는 판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투자 업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모의투자 업체는 실제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고 적법한 금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한 죄명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니 도박장 개설로 다시 기소하라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임이 명확한 곳인데 어찌 계속 운영을 할까요?
바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와 다른 점이 있다면 FX 마진거래는 합법이라 착각하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었지만 해외 선물 대여 기자는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불법임을 알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리를 업체들도 정확하게 공략해 쉽게 먹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먹튀를 당한 투자자는 신고를 할 시 자신도 처벌이 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업체들만 살판난 시장인 것입니다. 해외 선물을 합법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제약도 많고 증거금이 클까요? 저는 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게 장벽을 세워놓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증거금 또한 많은 공부를 한 후 접근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박을 하려는 것인지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